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신기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좀 이 신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CATL이 과거가 생각내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만 나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나빴습니다. 근데 그때가 좀 연상되는 행동을 해서요, CATL이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가 더 악화되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 짓는 거를 좀 그때 미룬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지어봐야 잘해야 이제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배터리 공장을 아예 안 짓는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미 지역, 멕시코도 조금 그런 얘기들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루머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브레이크 밟은 건 팩트인데 아예 손을 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지금 바이든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독자님들께 정확히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도체는 목을 완전히 죄고 있죠. 아예 그냥 못 만들게 하려고 장비도 안 주고 완전히 진짜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대부분 제품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지만 배터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를 받기는 합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안 준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불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거니 뭐 이런 수순인 거지,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CATL이 지금 과거에 중국이 어땠냐면, 그걸 안 받고 생산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가 이게 처음일 것 같지만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중국을 엄청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죠. 지금 미국에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그게 2009년입니다. 그때 관세를 무려 35%,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중국을 압박했다. 그건요, 트럼프 때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사상 초유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미국의 정치는 시스템, 바뀌지 않죠. 바꾸려면은 진짜 이 큰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런 흐름도 바뀌기가 어렵듯이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오바마 정부 때 그 압박했던 그 결과를 보면은 거의 실패에 가깝죠.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 분석됐던 여러 가지 중로는 미국에 일자리를 일정 어느 수준 보호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고스란히, 자기가 관세를 올린 만큼 고스란히 올렸고요. 여기 예로 타이어가 나오는데, 타이어뿐만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참 전세계 제조 공장을 해왔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외에 딴 나라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죠. 결국 더 세게 붙으면 붙을수록, 저는 이게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요인도 있지만, 결국 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이게 가장 메인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탈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결국 결론은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중국 공장, 전 세계 제조를 해주는 중국 공장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어마무시해졌다. 정말 관세 올린 만큼, 그 다음 중국이 뭘 했냐면은, 환율이 그때도 7위안 올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방어도 하면서 지금 딱 그 모양이죠. 지금 강달러니까, 지금 평소 대비보다,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안 받아도 어차피 달러가 강세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CATL이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수출해도 이거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왜냐면 중국의 인프라라든지 여전히 중국의 인건비, 아니면 중국도 많이 자동화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대부분 리파이닝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이나 일본도 지금 환율이 다 미쳐가고 있죠.
야, 이게 150엔 가까이, 이게 150엔을 뚫었었죠. 이게 말이나 되는지. 한국도 이게 지금 1년치 그래프라서 그렇지 1,400원이 진짜 뉴 노말이 된 것 같은. 어렸을 때는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 이제 IRA, Inflation Reduction Act가 이게 할 수 있나? 지금 과거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것 때문에 돌아오려고는 하긴 하는데, 중국의 CATL, 지금 배터리 1등 기업이죠, 압도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이 그래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냥 페널티 줘봐. 그냥 페널티 난 먹고 해도 내가 이득 날 것 같아. 왠지 중국에서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겹쳐 보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은 과거에 이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거는 테슬라입니다. 진짜 테슬라가 미국 정계나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불가능한 걸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이게 미국에서 제조업을 한다라는 게 이게 뭐 워낙 인간답게, 참 그런 것도 참 고민이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대우받는 게 참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보장해주고 이러면은 느려지고 돈이 엄청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은 그런 걸 덜 신경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미국에서 부활시킨 장본인입니다. 테슬라가 진짜 미친 여파는 어마무시합니다. 모델 Y 계속 뭐 승차감 댓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완벽한 차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딱히 그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굳이 뭐 5개 T를 하면.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서스펜션이 개선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전히 설베이가. 이게 좀 극단적인, 호불호가 워낙 강력해서 자기가 전기차에 맞는 환경이면은 절대로 한 번 오시면 못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드는 건 테슬라죠. 그리고 모델 Y의 위력을 너무 간과하는, 너무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 이게 블룸버그에서 정말 재미난 기사를 내놨는데, 물론 이제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에는 코비드에서 막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1대1 비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자동차 판매량은, 이 리더보드는 요거는 2022년 현재 모델 Y가 올해 얼마나 팔지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미 50만 대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 전체가 아니라 모델 Y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팔면은 좋게 2022년엔 76만 대를 돌파할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요, 100만 대를 넘은 차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토요타 RAV4랑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이거 내연기관입니다. 이거 지금 전기차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모델 Y가 얼마나 팔아제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혼다 CR-V가 90만 대입니다. 그리고 닛산, 센트라, 토요타 캠리가 작년 판매량으로 보면은 지금 모델 Y보다, 올해 모델 Y 판 거보다, 이거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모델 Y가 무지막지하게 팔아제끼든지. 이 기사 타이틀은 포드 F150을 이겼다는 겁니다. 56만 대밖에 못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미국에서, 물론 이건 중국에서도 만드니까요, 그게 다 합쳐진 거지만 이 제조업을 살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와 다른 거는 지금 우리에게 테슬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권에서도 좀 고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와 자동화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세게 압박해도 리쇼어링 하니까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모델 Y의 성공적인 런칭, 그거 말고도 여기 모델 3 작년에, 이거 작년입니다. 작년에 모델 3를 50만 대나 팔았기 때문에 올해 모델 Y에 76만 대.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아직 지금 피크를 못 오고 있죠. 회복은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근데 요즘 최근 제가 딜리버리 데이터 계속 보여드리면 계속 뭐 마이너스, 작년 대비해서 몇십 %씩 계속 맞는 추세라서 이게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면 진짜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델 Y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 테슬라가 그 제조업이 돌아오는데 1등 공신인데다가 지금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슈퍼차저, 특히 미국만 하더라도 뭐 무지막지하게 깔죠.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지금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돌아온 아주 1등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다른 점은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CATL이 이래도 좀 늦어질 뿐 결국은 미국이나 멕시코 혹은 북미에 결국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조심스럽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 이미 한번 엄청 무려 관세를 35%나 때려봤는데 물가 상승만 부추기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다지. 그리고 잡도 여기 보면은 그렇게 지키질 못했습니다. 결국 경쟁력이, 생산성이 안 되면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를 아무리 관세를 때리고 이래도 힘들다라는 게 과거로부터 얻어왔지만 지금은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해도 되지 않을까, 테슬라 덕분에. 그리고 마지막을 이해하기 전에 지금 이 회사가 현찰이 장난이 아니죠. 결국은 홀 컴퍼니가 3 빌리언밖에 안 됐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연 20 빌리언 달러를 캐시로, 대단한 겁니다. 지금 3분기에 5.1 빌리언 달러의 캐시 오퍼레이션 플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예측하는 게 150달러 밑으로 가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가 이걸 하려고 하죠. 지금도 사실 일론 머스크는 기가 상하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여기까지 끌고 오는 진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기가 상하이를 좋아합니다. 중국의 제조 능력은 상당해 보입니다. 근데 미국에다 안 하면은 이제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아까 그런 웨이브가 어느 정도는 탄 것 같긴 합니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봇을 런칭했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대비해서 점핑이나 덤블링은 못하지만 맞는 방향이고, 여태까지 로봇 개발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연구 단계였다라는 거죠. 실제 양산하는 회사가 이걸 접목해서, 그런 거 보면 현대기아차 참 안목은 좋은데 그걸 그 이질적인 그 연구 조직과 양산 조직을 이걸 붙일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아예 양산 조직 자체가 R&D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하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성공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제 완벽히 리소링이 되면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과거에 이미 이랬다. 관세 올리고 보조금 막 살포했지만 그냥 중국에서 환율 올리고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서 페널티 먹고 해도 중국은 할만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테슬라의 성공적인 사례와, 그리고 테슬라가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로 AI와 로봇을 투여하려는 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 성공하면은 그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